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난 금요일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주머니 마인드맵 코너에서 다룬 주의 지수 변경의 전체 마인드맵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TV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TV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종목 이야기를 많이 못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종목 이야기 위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마인드맵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MSCI 11월 반기 리밸런싱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12월 정기 변경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TV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투자 전략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제 교체 종목 발표 전에 편입 예상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은 상당히 좀 그동안 이 통계를 볼 때 괜찮은 수익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MSCI 11월 반기 리밸런싱은 물론이고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전에 미리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높은 확률로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줬었습니다. 최근 증시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데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투자 아이디어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특히 이 종목들 편입 예상 종목들 중에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들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의 작은 글씨 종목들도 있죠. 작은 글씨 종목들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주요 포인트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은 바로 이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상장을 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그래서 지난 8월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최고 수준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글로벌 게임 IP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특히 테라, 배틀그라운드, 자, 그리고 엘리온, 그라운드와 엘리온 이런 유명 게임 IP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는 상당히 게임 유저들한테는 상당히 좀 영향력이 높은 IP인데요. 그래서 지난 4년간 크래프톤은 이 배틀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확장하고 IP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한 1, 2년간은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게임 출시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작 모멘텀으로 인한 주가의 레벨업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에 PUBG 뉴 스테이트라는 게임의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PUBG 뉴 스테이트의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는 지난 9월에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전 예약자 수를 지금 기록했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10월 중순에 이제 출시 일정을 공개할 예정인데 출시 일정이 공개되면은 그만큼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제 고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크래프톤 이런 신작 모멘텀에 대한 이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크래프톤의 실적 추정치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2021년 올해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은 영업이익이 지난해 7,739억 원에서 올해는 9,139억 원. 자, 근데 내년에는 1조 5천억 원대입니다. 상당히 좀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죠. 그러면 내년에 이제 1조 6,900원, 거의 1조 7천억까지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고, 특히 올해 대비 내년에 상당히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네, 뭐, 성장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네, 이런 그 배틀 그라운드를 활용한, 네, 다양한 신규 게임 출시로 해서 실적에, 네, 레벨업이 지금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네, 외국인 수급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기간 중에서는 연기금이 거의 매일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기금 거의 매일매일 사고 있고, 그래서 네,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물론이고, 네, 상당히 메이저 수급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온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좀 박스권이죠. 네, 박스권의 흐름인데, 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네, 한 50만원 전후 구간,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좀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0만원 전후 구간에 이런 매물대만 소화한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 실적 성장폭을 감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신장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네, 감안한다면은 최근에 이런 매주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서 한번 좀 접근은 좀 유효한 종목이라 판단되고요. 앞으로 뭐 MSCI에 관련된 뭐 지수 편입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만약 지수에 편입되면은 또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빨간색의 클래식 종목 크래프톤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빨간색 클래식 종목은 바로 PI 첨단 소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사명은 SKC 코롱 PI였는 종목인데요. 특히 네, PI, 네, 폴리미드 필름 쪽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네, 원래 네, 8월에 코스닥에서 네, 이전 상장을 했고요. 네, 코스닥 상장 기간을 인정받아서 심사 대상에 네, 포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폴리이미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OLED 패널이나 특층 세라믹 컨덴서죠, MLCC 같은 전방 시장 쪽에 네, 상당히 좀 높은 성장을 위한 수혜 기대감이 크고요. 최근에는 네, 이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 적용이 상당히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절연용 필름 시장 등 향후 2차 전지가 핵심 성장 동력이 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네, PI 첨단 소재의 주력 제품이 폴리미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네, 높은 내열성을 가집니다. 열에 좀 강한데요. 네, 뭐 전기차 같은 상당히 내열성을 가진 이런 소재가 상당히 많이 좀 필요로 하는데, 폴리미드 필름은 네,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네, 상당히 많이 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전기차용 네, 2차 전지 쪽에 그 PI 필름이 그만큼 수요가 늘기 때문에 네, 캐파를 계속 좀 증설하고 있고요. 지금 뭐 경쟁사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네, 이 PI 첨단 소재는 경쟁사와 다르게 가장 뭐 적극적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앞으로 뭐 경쟁 업체 대비 점유율 격차를 더욱 크게 네, 벌려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뭐 PI 첨단 소재, 네, 뭐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에 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한 종목으로서 앞으로 수급까지 괜찮다면은 참 좋은 추이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네, 수를 보시면은 네,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죠. 특히 보험이나 투시, 금융사 쪽에 매수가 계속 좀 들어온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는 네, 뭐 최근에 네, 시장 영향 때문에 네, 120선을 살짝 깨면서 네,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네, 반등이 지금 나타나는 종목이고요. 네, 앞으로 뭐 이런 뭐 증설로 인한 성장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될 거란 감안할 때 지금권에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 변경 관련된 이런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은 상당히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네, PI 첨단 소재, 네,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요 종목, 네, 일단 한 6만원 구간, 그렇죠. 6만원이 어느 정도 저항 매물 있는 가격대인데요. 한 6만원 구간까지 보시고 뭐 접근하시는 거는 네, 무방하고요. 그래서 6만원대 매물 소화하고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를 계속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PI 첨단 소재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SL입니다. 네, SL은, 차량용 그 LED 램프를, 네, 공급한 업체입니다.
최근에 뭐 LED 램프는 현대차의 그 럭셔리 라인이죠. 바로 이제 제네시스 쪽에 네, 채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LED 램프를 거의 다 네,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LED 램프는 기존의 그 할로겐 램프 대비 전력 소모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뭐 전력 소모 상당히 적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력 소모를 좀 줄이고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데 네, 포인트를 좀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전력 소모적인 LED 램프를 많이 좀 채용하고 있고, 자, 이로 인해서 네, 상당히 좀 차별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이번 뭐 3분기 실적은 네, 차량용 반도체 쪽에 네, 공급에 어느 정도 좀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네, 물량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물량이 좀 감소하더라도 램프 쪽에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형 성장은 이번 3분기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고객사는 현대차, 기아나 그 GM 쪽에 네, LED 램프 적용 차종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뭐 국내 부품업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네, 평균 판매 단가 증가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네, 뭐 SL 그만큼 다른 부품업체 대비 상당히 좀 차별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네, 수를 보시면은 네,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네, 연기금이나 투신, 보험, 네, 금융사 쪽에 매수세가 계속 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가 그렇죠, 네, 크게 좀 반등이 나타났죠. 그동안 계속 좀 주춤하다가 네, 좀 의미 있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네, 레벨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조 5,666억 원입니다. 자, 근데 네, 지금 실적 추진치를 보시면은 여기 올해 2021년인데요. 자, 영업이익이 지난해 932억 원에서 올해는 1,899억 원, 내년에 2,466억 원, 내후년 이제 2,788억 원으로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순이익은 지난해 657억 원, 올해는 1,671억 원, 내년에 2,059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뭐 내년 예상 순이익이 2,059억 원이고,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조 5,600원 정도 되죠. 자, 그래서 네, PER로 하면은 7.6배 정도 수준입니다. 내년 예상 실적 대비 현재 PER이 한 7.6배. 네, 산이 좀 저평가되어 있죠. PER 7.6배, 7배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네, 요 종목 네, 지금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 36,000원 구간, 오늘 좀 저항 매물 구간이죠. 네, 전고점 부근에 요 매물을 좀 소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요 매물 소환한다면은 앞으로 뭐 PE 한 12배 정도의 한 4만원 이상까지도 네,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업계에서도 네, 목표 주가는 4만원 이상으로 거의 다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SL 앞으로 네, 뭐 코스피 200에 네, 지금 포함이 되고, 그러다면 아무래도 이런 네, 패시브 자금의 네, 유입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간다면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SL 여러분들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좋겠고, 뭐 지원관에서도 분할 관점에서의 접근은 네, 유효하다는 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SL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빨간색의 클지 종목은 이제 코스닥 150에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는 여러분들 미코라는 회사 아시죠? 미코의 바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네, 반도체, 네, 그리고 네, 디스플레이 부품의 정밀 세정과 특수 코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네, 특수 코팅의 원재료인 세라믹 파우더는 모 회사의 미코로부터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받고 있고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그리고 네, 미국의 인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네,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거의 다 이제 거기서 두고 있고요. 최근에 네, 가동률이 상승하고 또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세정과 코팅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코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물로 해외 쪽에 증설을 계속 좀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 법인을 사실 좀 적극적으로 증설하고 있는데, 미국 법인의 증설이 마무리되면은 미국이나 중화권 고객사 쪽에 물량 요구 시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설로 인한 또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주가는 지난 9월에 고점을 찍고 한 60일선 라인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리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 또 편입이 된다면은 한 번 더 정고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한 8만 한 6, 7천 원 구간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미코까지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들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빨간색의 작은 글씨 종목들은 간략하게 주요 포인트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의 작은 글씨 종목은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이라는 게임이 장기적으로 계속 흥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그래서 오딘의 흥행 장기화로 해서 이번 3분기 매출은 상당히 크게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나 이런 지급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조금 주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오딘이라는 확실한 이런 게임이 있기 때문에 오딘으로 인한 기업 가치 레이팅이 좀 기대감이 많이 크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9월 28일날 출시된 신규 게임이 월드 플리프라는 게임이 지금 초기 성과가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는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좀 주춤한 흐름을 계속 이어갔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초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일단 최근에 업계에서도 목표 주가를 한 83,000원 구간까지 좀 하향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할 수 있는데 최근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투신이나 보험 쪽에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반등, 그리고 최근에 이런 메이저 수급이 좀 저가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 점은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유의하실 게 뭐냐면은 카카오 게임즈나 그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여기 MSCI 쪽에 편의 이상 종목으로 여기 아래 단에 제가 좀 올려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 편입을 위한 지금 시총이 지금 거의 약간 좀 약간 좀 커트라인이라 하죠. 그 커트라인 근처에 좀 근접 위치이기 때문에 지수가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MSCI 편입 예상 종목으로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10월 말까지는 주가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카카오 게임즈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7만 한 7, 8천 원 구간, 이 정도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단기 반등 좀 기대되지만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항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빨간색의 작은 글씨 종목, 특히 코스피 200의 편입 예상적인 종목이 메리츠 금융지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에서 인적 분할에서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험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종속회사라는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이 있고요. 메리츠 증권, 메리츠 자산운용, 메리츠 대체투자운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200의 편입이 좀 유력한 지금 상황인데요. 여러 증권사 자료를 보면은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 기간 중에서는 연기금이나 투신, 보험, 금융 쪽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꾸준한 매수세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간의 이런 쌍끌이 매수가 꾸준하게 이은 종목이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난 9월에 고점 찍고 충분한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그 점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에 상당히 좀 편입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메이저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그 주가도 현재 기술적으로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셀리드입니다. 셀리드는 코스닥 150에 편입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셀리드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좀 순조롭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에서 30명 참가자 대상 안정성과 항체 형성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10월달 내로 임상 2비상과 임상 3상의 시험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국산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른 개발 속도에 들어갈 것으로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사실 좀 기대가 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주가는 사실 좀 주춤한 모습이었죠. 되게 9월 시장 조정의 영향 때문에 거의 240에서 라인까지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약간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나 유동성, 그리고 산업 내에서 지위를 볼 때 코스닥 150의 편입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그런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 종목을 꾸준하게 사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계속 좀 들어온 종목이고,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지지 라인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 임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상이라는 거는 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백신 임상이 지금 순조롭단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임상 3상, 그래서 임상 3상에 좀 들어선다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좀 여러 가지 이런 좀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게 또 통과될지 여부가 약간 좀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감안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리드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로서 상당히 좀 기대감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석영 제품, 우리가 이걸 커츠라고 하죠. 커츠나 산업용 세라믹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는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재고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츠 쪽에 매출이 좀 감소할 걸로 보이시고, 특히 삼성은 지금 D램 쪽에 공정 전환이나 라인 재정비에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DDR5로의 전환이 예정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용 물량이 좀 당분간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번 3분기 물론이고 이번 4분기까지도 일단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3, 4분기는 조금 좀 조정이 예상되고, 하지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는 꾸준한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4분기 고객사인 삼성전자 쪽에 재고 조정 역량이 이어지면서 실적은 모멘텀이 좀 약한 구간에 진입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장기로는 그래도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좀 부각되는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지난 8월에 고점 찍고 충분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241선도 하회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고, 최근 보시면은 투신이나 금융짤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지금권에서는 그렇죠. 선은 좀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그리고 코스닥 150 편입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한 26,000원 전후 구간에 단기 매물 저항이 있고요.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일단 3, 4분기까지는 아직은 재고 조정 영향 때문에 뭔가 좀 주가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인 접근은 좀 유효하고, 자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는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익 QNC 살봤고요. 그 다음 종목은 코나아이입니다. 코나아이는 스마트 카드와 지역 화폐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특히 스마트 카드 관련된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화폐 쪽은 결제 플랫폼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좀 이제 생소한 분들 계실 건데, 지역 화폐가 뭐냐면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지금 인천시나 경기도, 대전, 부산 등지에서 코나아이가 지역 화폐 구축 사업에 참여했고 우수한 성과를 계속 창출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 화폐 쪽의 발행 규모는 2019년에 1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했는데요. 7조 5천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고, 자 그리고 올해는 15조 원까지 전년 대비 한 2배 이상 가파른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아이의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 실적은 지역 화폐 발행량에 비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은 한 1,000억 원까지도 크게 도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코나아이 이런 지역 화폐에 관련된 이런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에서 이제 지역 화폐가 계속 좀 더 확대되는 구간이고, 또 지역 화폐를 한번 썼던 사람들은 이런 결제 경험을 통해서 또 이제 지역 화폐를 또 많이 좀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지난 7월에 그쵸 고점 찍고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241선도 깨고 많이 내려왔죠. 한 3만원 구간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권에서는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로서의 반등이 지금 기대되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물론이고 기관 중에서는 특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볼 때는 단기로는 한 3만 한 6, 7천원 구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요 구간에 매물 좀 소화한다면은 한 4만원 전후 구간까지도 한번 더 레벨업 시도 넣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그리고 만일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된다면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생기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쿠콘입니다. 쿠콘은 좀 이제 생소한 분들 계실 건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원래 그 4월에 이제 상장한 종목인데요. 쿠콘은 핀테크 플랫폼 업체입니다. 핀테크 플랫폼 업체고요. 데이터를 수집, 연결, 조직화해가지고 빅테크나 핀테크 등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에게 표준화된 형태, 우리가 이거를 API라고 합니다. API로 제공하는 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데이터 사업 부분의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사업은 상당히 좀 수익성 높은데, 특히 금융이나 공공 중심의 그 API 상품을 의료나 유통 쪽의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품이 많아질수록 고객당 이용하는 그 API 건수가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네, 쿠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네,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구축했고요. 1600여 개의 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뚜렷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뭐 수집 데이터의 종류와 제공 방식에 좀 차별적인 네, 그런 좀 경쟁력 가진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매출의 90%나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안정적으로 매출이 예, 좀 증가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네, 연말부터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 쿠코는 뭐 데이터를 수집 연결해서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네, 담당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이런 좀 성장 관련된 이런 좀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네, 주가는 지난 8월에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네, 조정받고 60일 선도 살짝 깼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최근에 수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쿠콘을 꾸준하게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뭐 어느 정도 요 구간, 그래서 제가 줄을 걷는 구간은 지지를 쓰는 구간이고요. 네,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기대되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88,000원 전 구간까지는 한 번 더 네,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뭐 실적 성장이나 이런 성장 재료들이 저는 좀 풍부한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뭐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은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 네,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쿠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네, 마인드맵의 네, 빨간색 종목들 쭉 한번 네, 훑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요 종목들인데, 네, 특히 이런 지수 편입 종목들은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있죠. 그리고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뭐 이제 뭐 편입 종목이 어느 정도 좀 예, 윤곽이 드러나는 구간까지는 계속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종목들은 네, 그래도 이런 수급 이벤트를 제외하더라도 나름의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좀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미칠 종목이니까요. 네,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으로 네, 오늘 방송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네, 출발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